자, 두 번째 주제. 자, 최 총장. 니들이 조국을 알아? 조국이 거짓 증언을 하고 정경심이가 전화를 바꿔줬다. 조국이다. 그래서 기생충 조국내를 이 할아버님께서 총장님께서 완전 박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일 큰 죄가 되겠죠, 조국에? 그럼요. 이제 네. 여기서 현재 사실 이제 조국 당사자가 네. 현재까지 딱 잘라서 이걸로 기소한다. 이것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네. 워낙 거짓말 해버리기 때문에 난 모른다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봐야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화를 걸었다. 저 네. 문제가 돼요. 문제가 네. 됩니다. 게다가 당사자가 전화를 걸었다. 난 유시민 그 사람도 무슨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그렇죠. 해주시면 고맙겠다. 네.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아침에 4일이죠. 4일 아침에 조국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면서 아주 떳떳하게 상 받았다고 이야기한 그 뻔뻔함이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그 뻔뻔함이. 그런데 본인이 저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장 직인을 위임한 것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총장한테 거짓말 해달라. 같은 사기에 동참해달라. 공범이 돼달라. 이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기 오늘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 대깨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기다. 표창장 이거 가짜 뉴스도 하는데 이 표창장이 총장 표창장인데 총장이 안 줬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게다가요. 네. 그 센터, 영어 영재 교육 센터의 센터장님이 네. 그 기간에 이른바 조민이가 인턴했던 그 기간에 센터장이었던 사람이 나 그런 거 준 적 없어. 그러니까요. 이야기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줘요, 누가? 그리고 센터장이고 뭐고 간에 그때 교수는 나밖에 없었어요. 예, 없어. 이렇게 그거는 얘기했습니다. 누가 줍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는요. 네. 좀 가증스러운 게 네. 자, 조국 부인 정경심 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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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야기가 네. 네. 자, 이 동료 교수가 네. 우리 딸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총장상을 주라고 권유해서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교수를 물고 들어가서 이제 협조를 구했겠지요. 당신이 좀 이렇게 해달라. 내 처지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하니까는 동료 교수가 했다라고 또 YTN이 보도를 했어요. 또 그거 그렇습니다. 보면서 제가 그 동료 교수 참 안타깝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제 최 총장이 동료 교수하고 통화를 했더니 동료 교수가 그런 적 없다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 총장이 그 동료 교수가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참 안 됐다. 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동료 교수한테 참 당신이 총장상 주라고 했다 하면서 또 직원이 그 당시는 뭐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겠지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총장 직이 직권이라고 해달라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하는 정도 되면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하나 해 나가는데 머리가 딸립니다. 그래서 네. 안 돼요. 그것 가지고요. 진짜 그 이재호님께서 민주당의 그 의원들 정말 불쌍하다. 공천 받으려고 생쇼를 한다 이러는데 참 저러고 살아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네. 아까 금태섭 씨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네.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네. 네. 자, 이순희님께서 스포츠스로 후원해 주셨고요. UWE님께서 지난번에도 자주 해 주시는데 좌파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신병이고요. 정말 그 리플리 증후군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이거 그 말씀하시네요. 조국 네. 집안의 유전병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또 이 말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박주민이가 이제 나왔을 때 라파솔님께서 박주민 옷차림 보니까 굉장히 심란하다고. 우리 저 못 봤습니다만은 또 이거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막 달고 달고 나왔어요. 왔으니까. 저도 봤으니까. 저 북한 애들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북한 애들 훈장단을 코스프레죠. 잘 하고 다니는 거 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자, 파란 하늘님께서 박주민은 프랑켄슈타인하고 비슷한 것 같다 하는데 뭐 이거 우리가 외모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박주민의 뇌피셜, 박주민의 언어가 정말 저는 프랑켄슈타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현지님께서 대깨민들 기다려라. 우리도 홍콩처럼 들풀처럼 일어날 거다. 아 진짜 현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응원해 주셨죠. 뜨겁게. 네. 자 홍콩의 이 승리는 우리에게도 큰 말하자면은 이 희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최 총장이 이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다. 그다음에 유책세라든가 뭐 김두관이라든가 나한테 와가지고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전화를 했다. 이런 거 자체를 보면은 쟤네들이 정말 유한님 말씀대로 주한 인민군 내지는 정말 문희병 노릇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을 왜 저렇게까지 못 버리고 이렇게 있는가. 네. 네, 첫 번째는요. 일단 조국이 밀리면은 우리 권력이 완전히 밀린다. 네. 이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그 럭비 같은 데 하면 막 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이 최전방에 나간 공격수인데 조국이 밀리면 우리가 후진까지 계속 밀린다. 후진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국을 버티고 가면 지지 세력 30%를 안고 갈 수 있다. 여기서 포기한 순간 지지 세력이 찢어진다. 우리 30%는 끌고 가야 된다. 30%는 목소리가 2배, 3배를 내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정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조국이 법무장관을 시켜가지고 검찰을 장악을 한 다음 내년 총선까지 밀어붙인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른바 이번에 이제 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서 범여권, 좌파들 합동이죠. 범여권이 과반을 넘기고 또 운이 좋아서 80%, 60%, 3분의 2까지 넘기면 헌법까지 개헌할 수 있다.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장악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하나는 조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굉장히 신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두 사람이 비슷해요.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임, 인간적인 거 다 맞물리다 보니까는 누구도 조국에 대해서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보고서가 못 올라갑니다. 그 보고서 못 올라간 이유는 두 개가 있겠지요. 하나는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쓸 인간이 없다는 거 하나. 또는 그런 쓰고 싶어더라도 대통령의 심기를 어기기 때문에 대통령의 심기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고서를 못 쓰는 또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양식 있는 여권 인사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조국이 저 같이 인당수에 빠져드는 것인데 같이 지금 몰락하는 길인데 왜 안고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한 그런 시나리오 거기에 몰입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또 하나는 집단 사고의 후유증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자기들 사고가 다 옳은 걸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만 좀만 보고 그래 저럴 수도 있겠냐라고 한다면 그런지 못합니다.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548분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아, 이건 운명 공동체다. 우리 네. 지금 현재 시청자들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형환 그 원장이 아주 차근차근 차분하게 거의 5가지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이 그 와이프 정경심보다 3살 연하예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굉장히 휘둘려서 살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조국은 와이프가 하는 거에 잘했어요. 좋아 이렇게 했을 거고 모든 행동 대장은 이제 와이프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도 상당히 비슷해요. 문재인은 밀려서 결혼도 했고요. 밀려가지고 어쩌다 퍼스트레이디의 꿈을 그냥 확실한 퍼스트레이디로 밀고 나가는 정수기한테 그냥 밀려가지고 그래 나도 대통령 해볼까 그러면 꽃가마 태우죠. 뭐 이래가지고 주순 거죠. 대통령 자리를. 그런 점에서 둘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나온 얘기로는 그 집안끼리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색을 안 하긴 했는데 집안끼리 그 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격이 없는 관계였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문재인의 애정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볼까. 그래서 저도 진짜 파산 관제인이 이게 이 조세 변호사를 이제 오래 했던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숫자 노름했나 데스크 워크 했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파산 관제인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는 쫙 같이 그 바닥을 이렇게 헤집어야지 파산 관제인이라는 거를 해줄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조국 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런 점에서 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문고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그동안에 청와대에서도 말린 인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대요. 예를 들면은 뭐 박영선이도 그렇고 뭐 유은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조국을 보면은요. 조국이 이제 뭐 마누라가 문서 위조한 것도 이게
키스트, 뭐 이렇게 뭐 당국대, 뭐 이런 뭐 말할 거 없지 않습니다. 동양대, 그 이름도 찬란해진 동양대까지. 그러면 안경환, 처음에 조국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밀었던 안경환은 그 옛날에 정말 결혼 그거 딱 하나 위조해가지고 이제 이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